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도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미국 뉴욕 증시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이 1,500억 원가량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도 매수를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8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코스닥도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7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런 수급 현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수 자체가 일단은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 쪽 그리고 이제 영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정책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금융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시장 그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기관이 매수세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현재 좀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매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수 급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 흐름, 단기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쪽은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긴 한데 한번 단기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인 대한항공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우건설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한화솔루션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엔터주인 SM디자인라이프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외국인은 삼성엔지니어링에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카지노 관련주인 파라다이스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아프리카TV와 NHN이 만났습니다. 인터넷 관련주, SNS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카카오 먹통 대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수혜 기대감에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이 반등권으로 갈수록 그동안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공매도의 물량들이 많았거나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 건데 일단은 이제 또 카카오톡 먹통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어떤 분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근데 향후에 있을 이슈와 함께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프리카TV와 NHN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아프리카TV를 꼽아주셨습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인데 또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볼 수 있던 트위치가 사용료가 부담된다라면서 또 국내 사업을 축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아프리카TV가 또 수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프리카TV 많이 보시나요?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이제 아프리카TV가 예전에는 이제 많이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실 시청률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정된 플랫폼을 현재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매출 그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역시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TV만의 어떤 독보적인 분야 즉 이제 시청 분야라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프리카TV를 많이들 이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서의 어떤 점유율이 굳건하다는 점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불 비율 자체가 우선은 2024년까지 1% 정도를 향상시킨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 지불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나 이익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플랫폼 회사로서 지위가 없다면 가격을 갑자기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안정적인 플랫폼 매출 그리고 이제 광고 부문의 고성장에 따라서 아프리카 TV는 여전히 이쪽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불 비율까지 올리면서 2024년도에 실적 개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바로 월드컵이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달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이 또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는 근데 e스포츠 정식 중계가 됨에 따라서 아프리카 TV가 시청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월드컵은 중계권을 따낼지 안 따낼지는 아직 그 미지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SBS나 이런 쪽에서 송출권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아프리카 TV가 좀 따오게 된다면은 폭발적인 시청률로 인해서 또 실적이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지금 시장이 거의 올라가는 가운데 현재 거의 저평가된 상황에서 현재 흐름들이 좀 양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는 과대 낙폭 상태이잖아요. 네. 지금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근데 과대 낙폭이긴 한데 왜 아프리카 TV를 골라왔냐면 일단 차트 흐름 자체가 아주 양호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이 한 8거래일 전에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로부터 지금 121선 흐름들로 돌파를 해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오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래 대금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포인트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 1차 목표가 8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을 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아프리카 TV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HL만도가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네. 현대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현대차가 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 맞습니다. 부품주들에도 또 이렇게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역시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 만도는 또 이번에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 기업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워낙 이제 자동차 쪽은 이 밸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차가 잘 되면 그 부품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차가 좋으면 거기에 시장이 좋을 때 이런 부품주들이 좀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중소형주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중형주 가운데서도 지금 거의 저평가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는 둘 다 좀 매력적이긴 하지만 향후에 좀 더 미래 산업에 있어서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HL만도를 꼽아주셨는데요. 북미 시장에서 또 네. 이렇게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분기 최대 매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HL만도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만도였는데 이제 한라그룹이 이제 붙으면서 이제 HL만도가 되었는데요. 이 기업은 사실 이제 제동 장치라든지 조향 장치, 현가 장치 등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샤시, 뭐 전자 조향, 그다음에 자동 주차. 근데 이제 핵심은 바로 자율주행 쪽입니다.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모빌리티 사업부를 이제 분사를 하고 ADAS 기능을 일찍부터 개발을 함으로써 자율주행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만도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제 시장성이 얼마나 좋고 점유율이 얼마나 좋으냐가 향후에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건데 지금 북미 BEV 뭐 이게 바로 배터리 전기차라는 의미입니다. BEV 업체의 어떤 동행으로 외형 성장이 같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즉 이제 북미 쪽에 진출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도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부가 현대차와 깊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북미 업체 쪽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좋으면 만도도 같이 그 성장을 동행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판매율이 무려 55%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같은 부품 계열사라도 만도같이 핵심적인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외형 성장에 따라서 그대로 판매율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도 이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1 하락이 와도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라든지 자동차 완성차가 환율 효과를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1 하락이 와도 실적 피크 우려는 덜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성이 예상되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는 종목이 바로 만도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권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동화 부품과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HL 만도인데요. 그러면 HL 만도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만도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흐름이 조금 안 좋았다가 어제부터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오늘은 특히 좀 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더 활발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받쳐준다면은 지금 주요한 이평선 위로 다시 주가가 올라주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고, 근데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좀 실적이나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49,000원이고 손절 가격을 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HL 만도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9,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랩지노믹스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클리어랩 인수를 통해서 또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네. 랩지노믹스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겨울철로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확진자 수가 지금 3만 명을 넘어섰고, 제가 확진자 그래프를 좀 보더라도 다시 한번 그래프가 좀 누웠다가 다시 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진단키트 기업들은 다시 한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랩지노믹스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독감까지 같이 유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랩지노믹스는 이 멀티데믹 유행에 따른 진단키트를 다 개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뉴스도 막 뜨더라고요. 진단키트 3종 개발을 완료했다. 그리고 GMP 공장도 구축을 했다. 그만큼 진단키트 쪽에서는 거의 확실한 랩지노믹스가 그 주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가 볼 때 오늘 주가는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우선은 이제 만약에 겨울철에 이제 멀티데믹이 또 유행을 하게 되면은 진단키트부터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치료제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 섹터로도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키트가 첫 번째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첫 번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랩지노믹스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향후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또 차트 흐름이 주요 이평선에서 잘 돌아서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랩지노믹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랩지노믹스의 흐름 자체가 지금 주요 이평선인 121선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오늘 딱 걸친 자리에서 현재 9%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수에 비해 매우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단기 추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가에서 저는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분할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8,1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을 6,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인 랩지노믹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100원, 손절가는 6,7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